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차한입니다. 이번 시간엔 수젠텍 장중 리딩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리딩이지만 이게 영상에 오늘 주담이랑 또 통화를 했고 정말 많은 내용들 또 확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장이 마감이 될 거고 그래서 그냥 장 마감 영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아직 촬영이 안 끝나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조금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젠텍 주담과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19가지로 조금 나눠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 드리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너무 길지 않게끔 노력을 해볼게요. 너무 길면 여러분들도 좀 들으실 때 힘드실 테니까 최대한 짧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금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롤코가 좀 있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좀 있었는데 장 초반에 이 친구가 또 이제 한 5% 정도 올라가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는데 결국에는 또 다시 좀 꼬꾸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뭐 시젠도 좀 많이 올라왔죠. 시젠이나 바이오니아 이런 좀 실적이 좋았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화이자 백신 EU 이제 3억 회분 이제 납입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왔죠. 이제 대한과학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슈팅이 나왔고 일신바이오 얘도 장 초반에 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좀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뭐 영진약품이라든지 한국 유니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좀 분말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히려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넥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다시 눌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백신 관련된 이슈들 나타나면서 조금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뭐 코스닥을 봤을 때 보시면 뭐 삼천단지하게 소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좀 진단키트 쪽에서도 조금 좀 갈렸고 그다음에 엔터주들 좀 올랐고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전거래 굉장히 좋았던 셀트리온제약 이런 애들이 좀 눌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오늘은 조금 이제 고점에서 이제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긴 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과 뭐 기관 봤을 때는 이제 전거래일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급적인 좀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쳐서 오늘 진단주들 조금은 이제 수젠텍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좀 견조하게 버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8,500원에 안착을 해서 사실 29,000원대에 딱 도달하고 빨리 갭 메워주고 그 다음에 35,000원을 가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조금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따가 뭐 주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은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곡점은 이제 내일이다. 그럼 내일이 발표가 되면은 월화 수까지 안 가고 월화 정도면 이제 좀 조정이 거의 끝나고 이제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게 나오면 땡큐고 좋게 가는 거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방을 한번 두들겨 맞고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단키트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진단 쪽에서 이제 자가 면역 쪽, 그 면역 진단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치료제, 백신 치료제 나오면 결국 항원과 항체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나 중화항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크게 뜰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이고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닙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수젠텍이 대장으로 진단주들의 대장으로 올라올 수 있고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이 종목은 원래 포스트 코로나 종목이에요. 원래 포스트 코로나 진단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충분히 코로나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코로나를 바탕으로 제가 이따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따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유통 라인이 생겼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더라도 유통을 못하면 회사는 돈을 못 버는데 코로나19 덕분에 유통 라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다른 제품을 팔더라도 잘 팔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뭐 수제 그릇이 붐이 돼가지고 제가 전국적인 그런 매장에다가 수제 그릇을 한번 오픈을 해서 뿌렸어요. 그럼 제가 다른 뭐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릇도 납품이 가능하겠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유통 라인을 갖고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제가 이거 만들면 이것도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이게 좋으니까 이거 팔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지만 한번 유통 라인이 뚫리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사업은 전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이 회사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적인 찬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간혹 댓글 보면은 뭐 이제 무조건적인 뭐 찬티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진짜 이 기업이 이런 팩트 기반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도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부재가 된 부분이 나오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잘 걸러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빠르게 아마 이거 이제 또 주담 통화 내용도 설명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차트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담 내용들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또,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갭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갭을 만들어서 튀길 건 확실하게 튀기라는 거예요. 괜히 어중간하게 해서 자꾸 이거 갭 메우는 움직임 나오면은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갭이 나왔을 때 항상 치고 못 가면 우리가 박살나는구나는 이제 충분히 습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같은 패턴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서 갭을 한번 메웠기 때문에 이제 하락갭은 여기 갭, 여기 하나 갭, 그 다음에 여기 두 번 갭. 그러니까 갭은 무조건 메울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갭을 메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3,000원 라인은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방 나온다면 하방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타면서 충분히 메워주는 그런 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포가 물량을 모으고 싶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너무나도 많이 누르게 됐을 때 다시 올라가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정고점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순간부터 거기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주포가 올릴 거 아니거든요. 주포는 각을 만들어 놓고 자리를 만들면 사람들이 사서 주가를 올리게 만들어야지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 거지, 자기네들이 지금부터 거기까지 무조건 돈을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슈라는 게 결국에는 좀 괜찮은 것들이 지나갔고 또 새로운 이슈들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빠지더라도 26,000원 라인까지 깨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다음날 실적이 굉장히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다음에 지금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실적이 먼저 선반영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실 이번에 주가가 이틀 연달아 빠진 거는 백신 화이자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실적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실적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방 더 때릴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면 좋은 방향으로 때릴 거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안 좋은 방향으로 때릴 겁니다.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매수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 부분에서 좀 좋다. 근데 리스크 적은 부분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매수하셔라 라고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내일 실적 발표가 되는 거는 주담이랑 오늘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통화를 했기 때문에 뭐 내일이 아니었으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내일 할 예정이라고 제가 요일까지 딱 집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뭐 내일 발표 일단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들 마음의 준비를 일단 조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뭐 이제 이 관세청이나 이런 거에서 품목 비교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주담이 절대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내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봐도 기업 쪽에서 측정하는 것과 이런 그런 이제 수출입 관련된 기구에서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품목 자체가 무조건 다 코로나19 진단이라는 보장은 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오늘 28,000원 위로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장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직 30분이 남았지만
28,500원까지 올라가서 마무리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어쨌든 이제 내일 실적 이후에 이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봉상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3만원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회복을 해줘야 되고, 지금 이 주봉상도 이제 자리를 만들다가 다시 패대기 쳤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실적 발표되면 이제 봉이 아예 뭐 이렇게 내려가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는 봉이 다음 주에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회복하는 매수세가 반드시 많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게 아니면은 결국엔 60선 한번 만났다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60선 만났다 가는 라인이 이제 24,000원, 23,600원 뭐 요런 라인인데, 그 라인을 안 갔으면 좋겠긴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여기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반등의 여지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제대로 좀 방향성이 걸릴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 차트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주담과의 통화 내용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벨리노의 FDA 승인 진행 상황은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메모장 잘 보이고요.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벨리노의 FDA 승인 진행 상황은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회사에서도 진행 중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직 회사 측에서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제 외부 회사 어쨌든 뭐 MOU를 맺든 어쨌든 간에 걔네가 안 알려주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고, 기존에 진행하는 거는 아벨리노랩 LDT라고 해서 실험실 자체 개발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 자체를 인증받는 그거를 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젠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젠스크립트가 이제 해서 중앙체 개발이 됐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원래 싱가포르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게 1등이에요. 요게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요. 수젠텍이 2위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상용화 순서가 수젠텍이 더 빨리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대학이랑 젠스크립트 요거 같이 한 요게 원래 2등이에요. 근데 얘네가 먼저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얘네가 FDA 승인을 받은 거는 제품에 대한 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벨리노랩 LDT 관련된 그런 인증을 받는 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수젠텍도 이제 제품에 대한 FDA EUA를 좀 신청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엔 젠스크립트 바이오텍 이거 막 이름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여러 회사가 벌써 중앙체 뭐 개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같은데요. 같은데 싱가포르 대학 연구팀이 첫 번째입니다. 그거를 이제 젠스크립트 바이오텍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수젠텍도 이제 FDA EUA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제가 뭐 키보드가 좀 안 좋아서 미리 다 쳐놨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가장 먼저 개발한 쪽에서 상용화를 진행한 거고, 제품 자체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 거고, 이제 우리 수젠텍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고 준비 중이다. 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는 뭐 알아서 이제 기사가 나갈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알려줄 수 없다. 그리고 사실 FDA가 승인이 뭐 지금 나는지 안 나는지 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무조건 얘기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게, 아벨리노랩 동시진단 키트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그냥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연관 없음. 네, 관련 없다라고 합니다. PCR 쪽이기 때문에 애초에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관련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확인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원 FDA 서류 작업 진행 중이었는데 신청을 했는가? 이게 원래 이제 임상 중이었죠. 임상 중이었는데, 임상에서 이제 서류 작업으로 갔고 아직까지는 물음표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상이 다 끝났고 서류만 되면은 뭐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없으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또 이게 또 다음에 제가 물어본 거랑 조금 이게 연관이 좀 있어서 사실은 조금 물음표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서류 작업은 어느 정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출하면 IR 팀으로 이제 연락이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좀 확인을 받았고요.
러시아 수출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기사 찾아보시면은 뭐 이제 여러 기업들이 뭐 수출 뭐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기사 내용에 보시면은 수젠텍이 뭐 5월 달에 뭐 130억인가 160억인가 러시아랑 공급 계약 체결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쪽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라고 좀 질문을 했을 때 러시아 지역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확실하게 딱 얘기해 준 건 아니지만 그냥 컴팩트하게 꾸준히 제품이 나가고 있다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계약하고 계속적으로 좀 나가고 있으니까 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꾸준히 나가고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적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좀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시스 200만 개 공급 관련 공시에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14개 국가를 제외한 부분, 이 14개 국가는 어떻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기업들인가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답을 좀 찾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14개 국가는 동유럽 쪽이랑 그다음 중동 쪽 해서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합니다. 동유럽 쪽이랑 중동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동 쪽은 경쟁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돈이 될 만한 데가 동유럽 쪽일까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이 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특별한 의미를 둬야 되는가? 일단은 사업부가 정한 거라서 IR에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디스트리뷰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이아시스도 디스트리뷰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우리가 오히려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거는 그러면은 다른 데도 이미 유통 라인이 14개나 더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가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14개의 디스트리뷰터가 더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유통 라인 제법 좀 넓어지는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걸로 통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IGG, IGM에 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좀 이거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팩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없는 사실이 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IGG, IGM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근데 사실상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주담의 지금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체도 그렇고 분자 진단도 그렇고 더 이상 FDA, EUA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회사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이미 너무 많은 회사들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FDA에서 굳이 FDA 승인을 더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게 오히려 이제 경쟁자 수가 더 이상은 늘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경쟁자 수가 이제 제한이 되게 되면은 지금 경쟁하는 거에서 더 과열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면은 일정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제 더 이상 이런 FDA 승인을 못 받는다,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게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는 정말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고, 화이자 백신 그래 좋아요. 모더나 백신 그래도 좋습니다. 걔네 다 해봐야 지금 늘어나는 거 절대 못 막아요. 절대 못 막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잡힐 거였으면 백신 치료제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내 2,500만 밖에 못 맞아요. 지금 전세계 인구가 80억 70억인데 그거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백신을 맞는다고 무조건 이거 뭐 무조건 디펜스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시장이 좀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공급자가 제한이 되는 그런 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슈다. 다만 이거를 기다렸던 분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또 얘기가 돌겠죠. 그렇게 됐으면 이건 부정적으로 주가에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아마 뭐
어느 정도 지금 벌써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IGG가 받은 지 한참 지났죠. 저도 그래서 당연히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업데이트가 안 된 지 좀 오래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공급자 제한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게 좀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건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아싸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체 식약처 승인 부분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출에 대한 건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내 말고 수출, 식약처가 국내 판매가 있고 해외 수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수출에 관련된 건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정 기한 자체, 이제 알려줘야 되는 기한 자체가 1월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여유롭게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터뷰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주경제에서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제가 좀 걸렸던 거는 그거예요. 항체는 왜 스페인이라고 했고 항원은 왜 독일이라고 했을까? 그래 독일? 독일은 뭐 그래 다이아시스가 있으니까 그런가? 근데 스페인은 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페인은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한 나라가 스페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터뷰 답변을 하지 않았나라는 게 주담의 답변이었고요. 또 이제 항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아시스가 4개 품목을 전부 다 계약을 맺었지만 항원을 위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엄청난 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이게 정확한 가격은 아무도 모르지만 항체보다는 항원이 훨씬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2배 정도 비싸다고 보고 있고, 항원 같은 경우 5천에서 이제 1만 원 사이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 이제 뭐 150만 정도 하면은 대충의 매출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5,000원으로 잡고 그냥 200만 개 곱하기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대충 한 7,000원, 7,000원대 이제 평균값이니까 뭐 더 비싼 동시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7,000원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뭐 140억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가격은 아니니까 일단은 어쨌든 항원을 좀 위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된 정보를 가지신 분은 이런 가격에 대해서 좀 정보를 알고 있거나 뭐 업계 관계자분이시나 그쪽 계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조금, 대신에 데이터를 확실하게 주셔야 돼요. 이게 팩트라는 거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하지, 그게 아니면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좀 감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항원 쪽으로 좀 집중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굿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비싼 거니까, 비싼 쪽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국내 항원항체 판매 승인 관련 내용,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승인이 나왔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분자진단 쪽은 긴급 사용을 받는 거고, 식약처는 이제 정식 사용으로 이제 승인이 나오게 되는데, 국내 판매는 이때까지는 없었죠. 근데 이제 어제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식 사용 가이드라인이 나왔대요. 그래서 수젠텍도 국내 사용을 위한 항체 신청을 이미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항체만 했고 항원과 동시 진단 키트는 앞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다 된다고 하면은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국내 판매 수혜가 또 이제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까 요것도 조금, 이 이슈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인터뷰 내용의 사후 관리, 그래서 넥스트 코로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고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가 지속이 되면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회사의 얘기니까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중요한 역병이나 이런 거 돌면은 뭐 완치자가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케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젠텍이라는 기업은 확실하게 넥스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이게 나오면 수젠텍은 이제 이름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치매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치매 관련된 내용 계속적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요게 전화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답변해 주시는 답변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관련된 기사가 2019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연구업체 제가 까먹었습니다. 연구업체랑 해가지고 뭐 2020년엔 제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작년에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연구소 쪽에서 아직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 세세하게는 이제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어쨌든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단계는 맞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치매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결핵 시장은 이제 저는 내년 좀 2분기 정도로 봤는데 회사 쪽에서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세페이드 결핵 치시면은 아마 또 이제 관련된 내용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WHO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개발 회사도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WHO에서 인정받고 전 세계 시장에서 매출이 상승하기까지는 확 상승하기까지는 한 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핵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완전 매출로 잡힐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 쪽은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요와 관련돼서 또 추가적인 변수는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WHO 기준이에요. WHO 기준으로는 한 2년 정도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회사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뭐 빨라지면 좋은 거긴 한데 뭐 사실은 뭐 먼저 얘기했다가 뭐 그 기간에 안 되면 또 실망하고 또 그럴 거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핵 시장은 어쨌든 간에 계속 이슈는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이슈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러지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저번에도 뭐 설명드렸지만 국내 시장은 700에서 800억 원, 그리고 전 세계는 2조에서 6조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기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지금 기사에서도 6조 이상의 시장이다 라는 기사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2에서 6조 사이, 근데 뭐 이거는 잡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6조가 될 수도 있고 2조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주담도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시장 자체가 커요. 시장 자체가 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치매로 적었네요. 뭐 알러지도 마찬가지고요. 알러지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결핵도 그렇고 결국엔 어떤 지역을 좀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캐파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공통입니다. 공통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을 좀 잘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알러지, 치매, 결핵 이거 다 합하면은 치매는 뭐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0조. 이거 저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시장도 이게 굉장히 커요. 치매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튼 알러지랑 결핵이랑 치매 합치면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서 진짜 한 2, 3%만 잡아도 이 회사는 충분히 엄청나게 큰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러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40여종, 100여종, 제가 환자라면 100여종짜리 쓸 것 같은데 뭐 회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또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알러지는 확실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들여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결핵이죠, 결핵. 그리고 치매도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정도 일단은 좀 보면은 얼추 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장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장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야간에도 돌아가는지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야간에도 돌아가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량에 따라서 야간 작업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야간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뭐 안 되고 뭐 그렇게는 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야간에도 한다고 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인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통라인 확보에 대한 의미, 이거는 제가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물어봤어요. 유통라인이 늘어났을 때 제가 아까 글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원래 이 회사가 포스트 코로나 회사 아니냐.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뚫은 유통 라인에 이제 다른 진단키트 판매할 예정이냐고 물어보니까 뭐 다이아시스도 그렇고 지금 다른 유통 회사도 그렇고 원래 코로나가 없을 때부터 진단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던 회사고 원래 주력 판매가 당연히 코로나19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걸 팔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판매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 라인 확보에 따른 매출의 증가 부분은 확실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저도 조사를 계속 해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외부에서 봐도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교보, 예스24, 알라딘 요런 데 책을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독립 서점이라고 해서 이제 동네 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뭐 이제 완전 잭팟이 터져가지고 완전 베스트셀러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서점을 제가 다 공급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책이 좀만 잘 팔려도 그런 것들 다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럼 제가 그 각각의 서점에 연락을 해서 이 책이 좋은 책이고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이렇게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주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유통 라인이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는 금요일에 나올 예정. 제가 금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금요일에 나올 예정이에요 라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원과 항체에 대해서 좀 진짜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신이 나온다고 끝나나요? 제가 오늘 방송 영상도 업로드 할 건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그 백신이 나온다고 항원 항체 키트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뭐야 독감이나 이런 것도 진단키트 없어야죠. 왜 진단키트 왜 있어요, 여러분들? 치료제 있고 백신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그런 거 있겠죠. 분자진단 쪽은 조금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옥소가리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 넥스트랑 포스트 코로나가 준비되어 있는 수젠텍이 좀 대장 키트 중에서는 그래도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단을 해야 내 몸에 항체가 제대로 있는지, 물론 이 백신을 맞고 나선 중화항체를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어쨌든 내 몸에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뭐 백신을 쓰든 치료제를 쓰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병이 지금 걸려있으면 항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뭐 이제 치료제를 쓸 거 아니에요. 치료제도 아마 변형이 되고 하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원이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치료제가 텄다라고 하면 항원 쪽이 집중이 될 거고, 백신 쪽이 떴다 하면 항체, 그 중에서도 중항체가 대박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싱가포르 쪽 이제 젠스크립트랑 결국에는 수젠텍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다른 승인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이제는 뭐 승인 났다고 뭐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중앙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체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앙체가 터지면 확실하게 또 단기적인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회사에서도 아벨리노랩에만 의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FDA 또 EUA 승인 신청을 또 한다라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 당연히 어느 정도 서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왜냐 아벨리노랩이랑 또 하려면 뭔가 줘야지 걔네들이 뭐 MOU를 맺었겠죠. 그냥 맺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런 작업들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기 판매, 그 제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 1,500억 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ODM으로 만드는 것 같은 3천억 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알러지용으로만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가 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다중 면역 이제 뭐 그런 쪽으로 또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기기 판매 진행은 훨씬 더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CB 추가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이제 아예 없어요. 이거 아예 확답 받았어요. 170만 중에서 70만 주는 최대 주주 및 회사가 인수를 끝냈고요. 나머지 100만 중에서 93만 주가 저번에 다 나왔고 이번에 마저 7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CB 물량 더 나올 거 없다 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부터 CB는 이제 없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CB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CB가 끝났다라고 그냥 제가 종결 탕탕탕 칠게요. 주담이 확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일단 장중 영상은 이렇게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벌써 동시효과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영상이 이제 또 업로드하고 하면 이제 장 마감돼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가 오후에 수젠텍에 다시 영상을 이제 저녁에 다시 찍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게, 일단 저는 예측은 100억 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어쨌든 내일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선 대응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만약에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단계라면은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결국에는 뭐 상승해주면 땡큐인 상황이고 하락해지면 조금 더 슬픈, 그리고 이제 주워 담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상황에서 굳이 그거를 이제 내일 당장 나올 건데 이제 조금 더 뭐 내피셜을 섞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라는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은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 주담이랑 좀 진하게 통화를 했어요. 힘들게 좀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뭐 거의 다 얘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다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궁금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다 물어봐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이런 것들 좀 알아봐 주세요, 저런 것도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었던 것들, 그런 것까지 거의 총정리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주담 통화 필요할 때는 좀 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진원이랑 그 다음에 NC소프트랑 이런 것도 다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정말 통화가 잘 안 돼요. 그 유나이티드 제약은 정말 통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유나이티드 제약은 주담 통화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젠텍이나 전화가 많이 오니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진단 키트주들의 옥석 가리기는 시작이 됐다. 그리고 저는 이제 PCR 부분에서 분자 진단 쪽에서 이제 만약에 면역 진단 쪽으로 넘어간다면 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수젠텍이 좀 대장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뒤로는 이제 뭐 민감도 특이도 굉장히 높은 액바 정도가 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그다음 뭐 그때 바이오스마트도 굉장히 좀 좋았었던 것 같은데, 바이오스마트 좀 주가가 많이 출렁거리고 있네요. 바이오스마트도 민감도랑 특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 이게 100백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회사들 민감도 특이도 굉장히 높고, 항체랑 특히나 수젠텍은 중항체가 있고 포스트 코로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보다도 매력적인 그런 회사로 인식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뭐 최근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뭐 남미 중남미라든지 이런 조금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분자 진단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쨌든 걸리면 결국엔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좀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평가는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평가를 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렇다까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오늘 방송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거 주담이랑 통화한 것도 정리하고 저도 생각 정리하고 이렇게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 시간 또 올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이 두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시간이 오늘보다도 더 느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나중에 이거 게시판에 제 방송 스케줄 이제 12월 달까지 하면 확정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개편 기간이라서 그때 확정되면 제가 스케줄링 한번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이때는 뭐 안 올라오겠구나 이런 거 좀 참고하실 수 있게끔 제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젠텍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